반갑습니다. 현장 품질 원포인트 레슨 신용기입니다. 오늘은 7차 수로성 직교배열 실험을 이용해 가지고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저술한 도서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순서는 개념, 그리고 사례, 사례는 3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활용 의미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최적화를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것은 성능 또는 품질 향상 또는 비용 절감, 아마 이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럼 최적화를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디어, 하나는 아마 실험입니다. 그럼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타기 위해서 커피 종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도산이 있고 필리핀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인도산이 좋아. 그럼 인도산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디어는 우리 어떤 경험 또는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아마 전개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산 커피를 가지고 온도 또는 브랜딩 방법 또는 물의 종류, 이런 조건을 어떻게 하면 커피가 더 맛있을까? 그때는 우리가 아이디어가 아니고 실험을 통해서 아마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험을 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아마 직교 배열 실험을 강조하게 될 거고, 직교 배열이란 직각으로 교차하는 그런 배열을 말하고 좀 균형이 있는 배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을 할 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모든 경우의 조합으로 실험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기업에서는 모든 경우 조합으로 실험을 하게 될 경우 실험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실험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언급을 해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변수가 A, B, C, D 4가지가 있다. 그럼 이 4가지에 대해서 실험 조합을 조금만 하는 그런 실험 조합을 진행하는 내용을 아마 언급을 해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사례를 보면서 직교배열 실험 개념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맛있는 커피 타는 사례를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을 실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칠판에 이렇게 쭉 진행을 한 내용인데, 얘를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등분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가 주어지고, 이 과제에 대해서 평가 특성, 그래서 이 맛있는 커피 이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커피 맛으로 정했는데, 대개 우리가 이 기업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으면은 그 특성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관는 특성으로서 맛을 봐가면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요인을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를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각 조별로 30개 이상의 요인을 나열하게 했어요. 그래서 조가 좀 많죠. 그래서 여기서 중복되는 것도 좀 골라내고, 또 실험을 해야지라고 선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3개를 선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5개에서 10개 정도를 선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정한 내용이 커피 브랜드가 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준은 보통 기업에서는 2에서 3 수준을 권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다 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경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합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경우 조합은 각각 변수별로 몇 가지 경우가, 그래서 얘를 곱하게 되면은 8가지 조합이 되게 되는데, 얘를 우리는 3개의 원인을 가지고 모든 경우 실험을 한다 해가지고 3원 배치 실험이라고 하게 되고, 오늘 제가 언급해 드릴 것은 아니야, 일부만 할 거야. 그래서 직교별 실험을 하게 돼요. 그럼 첫 번째 실험 조합의 이 조합은
바로 이 조합을 말하는 부분이고, 이 조합은 이 변수별로 일이란 조건으로 조합을 해서 실험을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실험 조합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 조합으로 아마 실험을 한다,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 실험은 바로 얘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얘가 돼요. 그래서 각각 조합별로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커피 맛을 어떤 그 학생 한 명이 나와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럼 A1이란 조건일 때, A1이 카누란 커피죠. 그때 실험 결과는 평균이 3.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커피 브랜드가 세비시란 커피를 가지고 있을 때, 즉 A2일 때는 커피 맛이 평균이 2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니까 1.5가 나왔고, 또 B도 마찬가지죠. B란 것도 이 조건으로 실험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니까 1.5가 나왔고, 또 B2 4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A, B, C 별로 각각 실험 결과를 가져와서 보니까 차이가 크면은 영향이 크다, 차이가 적으면 영향이 적다. 그래서 이 차이를 상대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얘를 다 더해 가지고 각각 나눠주니까 A는 33% 영향, B는 55% 영향, C는 12%의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변수는 이 퍼센트를 크기 순으로 누적해 가지고 그 합이 70에서 80% 되는 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우리는 주효과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A하고 B가 중요하니까 A는 어디로 갈까? 이것은 커피 맛이 클수록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B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최종 조건은 A1, B2. 그래서 A1, B2란 말은 A는 칸으로 하게 되고, 설탕은 이제 넣어서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을 했을 때 커피 맛이 얼마가 나오겠니? 예측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내용으로 다시 커피를 타가지고 이 맛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실험 계획법 1차 적용은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교배열 실험을 위해서 여기서 이 1부터 2, 3, 4, 5, 6 이 흐름을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직교별 실험을 이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입니다. 미니탭 솔루션 센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품질 개선 실무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미니탭 솔루션 센터는 품질 문제 해결 도구를 아마 집합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에서 제조 데이터 분석, 품질 개선 실습, 그리고 현장 사례 중심으로 아마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장 강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 수준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 직교별 실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실험별로 인장 강도를 측정한 거죠. 그럼 온도가 1이란 조건일 때 이 데이터의 평균은 2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온도가 2란 조건을 했을 때 그 데이터의 평균은 26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냈고 차이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B도 마찬가지죠. B1이란 조건을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니까 24가 나왔고, 그 다음 B2이란 조건을 했을 때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니까 24가 나왔어요. 그래서 B는 1로 하나, 2로 하나, 특성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차이는 이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C1이란 조건으로 실험을 했을 때 결과가 33이 나왔고, C2로 했을 때 그 결과가 15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구하니까 18이 나왔고, 이 차이들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값이 이제 점유율이네요.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각각 나눠주게 되면은 A는 18%,
B는 0%, C는 82%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C 하나만 잡아줘도 되네요. 그래서 C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수준 값들을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제 그리니까 A, B는 중요도가 작다 보니까 작업성, 경제성 감안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조건을 찾아가고, C는 원활한 조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요인을 결정하고 주요 요인에서 조건을 잡아줘요. 그래서 C는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인장 강도가 개선이 된다. 아마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 2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교별 실험을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으로 아마 전진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사례 세 번째를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대량 불량이 나와가지고 3개월 동안 TFT 활동을 해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와서 가서 봐준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특성치를 확인해 보니까 얘가 이제 불량품일 때 커브가 되고 얘가 양품일 때 커브예요. 그래서 보는 요령은 이 갭이 크면은 불량이고 이 갭이 작으면 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향 주는 요인을 정리하니까 총 6개가 나왔고 이 수준으로 아마 실험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 실험을 할 때 모든 경우가 아닌 직교별을 하게 되는데 총 8가지 실험 조합을 결정하게 돼요. 그럼 직교별은 항상 이런 이름을 갖고 다니는데 뒤에 숫자는 실험 조합 크기입니다. 그 다음 앞에 L자는 직교 배열하고 연관이 되는 라틴 반격 배열의 L자 약자입니다. 그래서 L8 직교 별표는 항상 L 얼마란 숫자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교별 각각 조합별로 8가지 조합별로 아마 실험을 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변화가 크면 중요하죠. 그래서 2가지 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특성치는 작을수록 좋으니까 이 조건으로 가면 이제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분석을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이 SMB라는 걸 또 이용을 했어요. SMB라는 것은 시그널 투 노이즈, 아마 다쿠치 기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또 이런 이제 변수들이 또 이제 중요하다고 뜨고요. 그래서 위의 특성은 작을수록 좋은 특성이고, 원래 SMB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클수록 좋은 아마 내용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조합해 가지고 최저 조건을 아마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적 조건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과제의 민감성 때문에 하나 더 잡읍시다 해가지고 아마 조건을 2개를 설정을 해가지고 양산성을 확인했습니다. 그 양산성 확인 결과 불량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량 제로가 돼가지고 다시 계속 확인을 해도 이 2가지 조건 다 불량이 안 나온 조건으로 나왔어요. 그럼 기존에 이분들이 왜 이걸 못 풀었을까? 바로 실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험하는 방법에 이분들이 좀 잘못된 방법을 쓴 건데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량이 완전 제로가 되다 보니까 생산성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아마 이런 예제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교별 실험 활용 의미를 볼게요. 그럼 방금 전에 대량 불량 할 때 이분들이 실험 안 하니 했습니다. 주로 어떤 실험? 이 실험을 많이 해요. 즉 이 실험 뭔 거니? 얘만 갖고 실험합니다. 그래서 누가 좋니? 또 얘만 갖고 실험을 하게 되고 또 얘만 갖고 실험을 하는 게 하나의 변수만 갖고 여러 개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A가 이때가 좋다라고 했을 때 만일 B, C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얘도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실험을 할 때 다른 변수의 눈치도 봐가면서 실험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다별량 실험이에요. 그럼 다별량 실험을 할 때 모든 경우 조합을 한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근데 기업에서는 모든 경우 조합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는 실험, 직교별 실험을 저는 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직교별 실험을 하게 될 때 그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특성치를 정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험 요인을 정하고 수준을 잡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교별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직교별 실험은 주로 L8 8가지 실험, L9 9가지 실험이 아마 해야 될 과제의 한 8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쓸 내용이 직교별표가 L8 아니면 L9가 될 거고, 이 조합에 따라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아마 분석을 해가지고 주요 요인, 그 다음에 최적 조건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하다 보니까 제품 설계 최적화 또는 공중 조건 최적화할 때 실험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직교별 실험의 기본적인 이론은 DOE, 그래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아마 실험 계획법의 어떤 일부입니다. 그래서 직교별 실험을 쓴데 이 실험은 가성비가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교별 실험을 가지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봐야지, 아마 숫자가 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자료 받으셔가지고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궁금한 것은 이메일로 여쭤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직교별 실험을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직교별표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예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